매주 모의고사 8주차입니다. 1번 문제 수요 공급.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그죠?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는데 수요 곡선이 많이 이동했는지 공급 곡선이 많이 이동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죠. 이럴 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처럼 곡선이 둘 다 이동해서나 이동의 크기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에 어느 한쪽은 알 수 없다는데 어느 쪽이 알 수 없는지는 무엇으로 결정한다? 곡선들의 이동 방향. 둘 다 증가죠. 같은 방향이라면 가격은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거래량은 변해야죠.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수요 곡선만으로 결정한다. 수요가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키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형태 수평. 어디가 불변 가격. 두 번째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요? 곡선상.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해당 재화의 가격.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지문은 거래량은 없고요. 가격은 상승한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 무슨 말이죠? 양이 많이 변한다. 근데 양은 없죠. 가격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격은 조금만 변한다는 의미. 더 크게 틀렸죠. 조금만 변한다. 더 작게. 답은 4번 됩니다. 5번. 단기와 장기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탄력적이다? 장기. 장기가 탄력적이다. 따라서 장기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장기일수록 공급량은 증가한다.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자, 1번 우리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땡땡 시장은 활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활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을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딱 하나만 기억한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마시고 불안전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시장 실패라는 말이고 그다음 그 원인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올 수 있는 얘기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 시장, 공공재, 규모의 경제 또는 문제 또는 투기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키는 분화인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분화라는 얘기입니다. 세분화되니까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고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부분 시장 간에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4번 강성은 어떤 경우에도 초과 이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X.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제한 때문에 가격 기능을 왜곡시킨다라고 기억하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고 왜곡한다는 말은 바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시장 실패라는 말과 똑같고 그렇다면 그 앞에는 결론은 이런 표현만 넣으면 돼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거복지. 동그라미 1번 소득 재분배. 일단 대전제는 이렇게 합니다. 1번 지문처럼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면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주택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매번 어떤 정책이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공공임대라든지 또는 조세정책 또는 보조금 정책, 바우처죠, 바우처. 우리가 하는 게 이런 표현들이 보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2번 주거급여, 우리가 현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다.
그럼 전부 다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공급량 감소, 공급량 감소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초과 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볼까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다음 5번으로 갑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개발의 주체가 국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거. 주택도시기금 들었죠. 그런 자금들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4번 부동산 투자예사법. 1번, 2번 같이 볼까요? 설립자본금 가장 많이 놓은 거죠. 자기는 5억 이상, 나머지는 3억 이상. 최저자본금은 어떻게 됩니까? 최저자본금 자기는 70억 이상, 나머지 둘은 50억 이상. 동그라미 3번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인데 공인중개사 5글자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와 마찬가지 5년 이상 종사. 또 한 가지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우리 기준을 두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동그라미 4번 위탁관리에다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적어놓으세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그리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고 상권 임원을 둘 수도 없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5조에는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데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한다, 모집 설립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데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모집 설립한다, 발기 설립한다, 발기 설립한다. 자, 그리고 현물 출제한 설립은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5번 문제, 감칙, 기역. 이렇게 쭉 가로로 가지 말고 세로로 가세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자, 니은 찾아갑시다. 니은 찾아가면 자, 7방법인데 7방법 중에서도 가액 구하는 방법만 열거해 보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 3방식은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8주차 모의고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8주까지 일단 한 2달 정도 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밴드든 유튜브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